어제 손주 이름을 깜빡하셨나요? 아침에 약 먹는 걸 또 잊으셨나요? 냉장고 문을 열고도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셨나요? 혹시 지금 이런 일들이 점점 잦아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압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되는 마음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치매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절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저는 올해 78살의 신경과 의사 김한수입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45년간 한 길만 걸어왔어요. 치매 환자분들을 만나고 또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치매는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나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느냐고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김영숙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79살이셨는데 딸이 모시고 오셨어요. 최근 6개월 사이에 자꾸 깜빡깜빡 하시고 밥을 먹고도 안 먹었다고 하시고 약속 시간을 계속 놓치신다고 하셨거든요. 검사를 해보니 경도인지 장애, 즉 치매 전 단계로 나왔어요. 딸분이 눈물을 글썽이시며 선생님 우리 엄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물으셨어요. 그때 제가 김영숙 할머니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렸어요.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해 보시라고요. 특별한 약도 아니고 비싼 치료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5분 동안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였습니다. 처음엔 할머니도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표정이셨어요. 하지만 딸분이 옆에서 도와드리면서 꾸준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석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표정부터가 완전히 달라져 계셨거든요. 선생님 요즘은 손주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약 먹는 시간도 잘 지켜요.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옆에 계시던 딸분은 아예 울먹이시더라고요. 엄마가 다시 돌아오신 것 같다면서요. 여러분, 이건 기적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는 변화예요. 뇌는 100세가 되어도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내고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뇌에게 그럴 기회를 줘야 해요. 그 기회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아침 5분 습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치매 전조 증상이 있는 분들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는 아침 5분 뇌 깨우기 루틴을 완전히 공개합니다. 국내외 연구 결과와 제 30년 임상 경험을 모두 담았어요.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3분 기억력 회복 운동은 실제로 80대 어르신들도 효과를 보신 검증된 방법이에요. 혹시 지금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83세의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도 1년 만에 혼자 장을 보러 다니시게 된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도 곧 들려드릴게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느냐 마느냐예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를 다시 깨울 수 있는 아침 5분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시죠. 본격적으로 아침 5분 습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왜 하필 아침이냐는 거예요. 점심도 아니고 저녁도 아닌 왜 꼭 아침 시간이 중요한지 이해하셔야 더 열심히 실천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 뇌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엄청난 일을 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뇌는 마치 깨끗하게 청소된 방 같은 상태예요. 이때가 바로 뇌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기에 가장 좋은 황금 시간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6,500명의 노인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어요.
아침에 뇌 자극 활동을 규칙적으로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43%나 낮았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아침은 뇌가 가장 유연하고 흡수력이 좋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치매는 아침 시간대에 증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해요. 아침에 약을 먹어야 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아침 식사 준비하다가 가스 불 끄는 걸 깜빡해요. 이런 말씀들이요. 실제로 치매 초기 환자분들의 70% 이상이 아침 시간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는 잠에서 깨어나면서 서서히 활성화되는데 치매가 있으면 이 깨어나는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침에 뇌를 제대로 깨우는 습관을 만들면 치매 증상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전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고 넘어가세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면서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노화와 치매의 시작은 분명히 다릅니다. 정상적인 노화는 가끔 깜빡하지만 힌트를 주면 금방 기억해내요. 예를 들어 아들 이름이 뭐였지 하다가 누가 철수라고 하면 아 맞다 철수하고 떠올리죠. 하지만 치매의 시작은 달라요. 힌트를 줘도 기억이 안 나요. 심지어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 환자분 중에 박민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3세셨는데 가족들이 걱정되어서 모시고 오셨어요. 최근 3개월 동안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아침에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아침 약을 먹었는지 헷갈려서 하루에 2번 먹은 적도 있고 아침 식사 메뉴를 정하지 못해서 한참을 고민하신다고 했어요. 검사를 해보니 역시 경도인지장애 초기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박민수 할아버지는 운이 좋으셨어요. 가족들이 빨리 알아차리고 병원에 모셔왔거든요. 제가 그분께 아침 루틴을 하나하나 알려드렸고 4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계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고 약 먹는 시간도 잘 지키고 계셨어요. 가장 놀라운 건 기억력 검사 점수가 28%나 올랐다는 거예요. 뇌 MRI를 다시 찍어봤더니 해마 부위의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게 보였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는 특별한 약이나 치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침에 5분씩 뇌를 깨우는 습관을 만든 것뿐이에요.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반응합니다. 올바른 자극만 주면 말이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아침 5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동작은 순서대로 하셔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각각의 동작이 뇌의 다른 부위를 자극하고 그게 연결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거든요. 첫 번째 습관은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 누운 채로 하는 겁니다. 바로 10손가락 주먹 쥐었다 펴기예요. 아주 간단하죠? 눈을 뜨면 일어나기 전에 두 손을 앞으로 쭉 뻗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주먹을 꽉 쥐었다가 활짝 펴는 동작을 10번 반복하는 겁니다. 딱 1분이면 끝나요. 이게 대체 무슨 효과가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손가락 움직임은 뇌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자극 중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뇌에서 손을 담당하는 영역이 엄청나게 넓거든요. 뇌의 운동 피질 중 거의 30%가 손과 손가락을 조종하는 데 쓰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면 이 넓은 영역이 동시에 깨어나요. 그러면 뇌 전체로 혈류가 증가하고 산소 공급이 늘어나면서 다른 부위들도 덩달아 활성화되는 거죠. 마치 집안의 큰 방에 불을 켜면 복도와 다른 방들도 환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실제로 일본 도쿄 대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3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분간 손가락 운동을 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그냥 평소처럼 지내게 했죠. 6개월 후 결과가 나왔는데 손가락 운동을 한 그룹의 기억력 검사 점수가 평균 22%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뇌 활동을 측정했을 때 전두엽과 두정엽의 혈류량이 평균 35% 증가했다는 거예요. 전두엽은 계획과 판단을 담당하고 두정엽은 공간 인지와 집중력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딱 치매 예방에 필요한 부위들이죠. 제 환자분 중에 정말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76세셨는데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고 하루 종일 정신이 흐릿하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몸도 마음도 무겁다면서요. 제가 이 손가락 운동을 권해드렸더니 처음엔 이게 무슨 소용이냐는 표정이셨어요. 그런데 2주일 정도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아침에 눈 뜨면 머리가 한결 가벼워요. 일어나는 게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석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표정 자체가 달라져 계셨습니다. 예전엔 축 처진 어깨와 무기력한 눈빛이셨는데 그날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들어오셨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 거. 주먹을 쥘 때는 정말 꽉 쥐셔야 해요. 손톱이 손바닥에 닿을 정도로요. 그리고 펼 때는 손가락을 최대한 활짝 벌리세요. 이렇게 최대 범위로 움직여야 뇌 자극이 제대로 됩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 습관은 세수할 때 하는 겁니다. 찬물로 세수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부터는 방법을 조금 바꿔보세요. 양손에 찬물을 가득 담아서 얼굴에 대고 10초간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10번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도 딱 1분이면 충분해요. 왜 이게 효과적일까요? 찬물이 얼굴 피부에 닿으면 3차 신경이라는 큰 신경이 자극을 받습니다. 이 신경은 얼굴 전체에 퍼져 있고 뇌와 직접 연결돼 있어요. 찬물 자극이 3차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면 뇌가 깜짝 놀라면서 각성 상태로 바뀌는 거죠. 특히 찬물은 뇌의 청반액이라는 부위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곳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게 집중력과 각성도를 높여주는 천연각성제 같은 역할을 해요.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정신이 또렷해지는 거죠.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450명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찬물 세안을 한 그룹과 미지근한 물로 세안한 그룹을 비교했어요. 6개월 후 찬물 세안 그룹은 오전 시간대 집중력이 평균 29% 높았고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평균 17%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철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72세셨는데 아침마다 멍한 상태로 한두 시간을 보내신다고 했어요. 식구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시고 신문을 봐도 내용이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고 하셨죠. 제가 찬물 세안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그렇게 차가운 물을 얼굴에 대면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겠냐고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엔 미지근한 물로 시작해서 점차 온도를 낮추라고 말씀드렸죠. 2주일 후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아침에 정신이 확 드는 게 느껴져요. 신문 내용도 잘 들어오고 아내랑 대화도 훨씬 잘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석 달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아침 시간이 가장 활기찬 시간이 됐다면서 손주들이랑 아침마다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심장이 약하신 분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차가운 물을 쓰시면 안 됩니다. 처음엔 손목과 팔꿈치에 찬물을 적셔서 몸을 적응시키고 그 다음에 얼굴에 대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물 온도도 처음부터 너무 차갑게 하지 마시고 조금씩 낮춰 가세요. 세 번째 습관은 아침 식사 전에 하는 겁니다. 바로 눈 감고 코로 깊게 숨쉬기예요.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는데 배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깊게 들이마시는 겁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멈췄다가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5번만 반복하면 돼요.
딱 1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호흡을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우리 몸이 쓰는 산소의 20%를 소비해요. 뇌는 산소를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호흡이 얕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가슴으로만 숨을 쉬게 되면서 폐 아래쪽까지 공기가 안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뇌에 공급되는 산소도 부족해지는 겁니다. 뇌가 산소 부족 상태가 되면 당연히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약해져요. 깊은 복식 호흡을 하면 폐 구석구석까지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고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늘어나면서 뇌세포들이 활발하게 일을 시작하는 거죠. 마치 숨이 막혔던 사람이 갑자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정신이 확 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독일 미넨 대학에서 65세 이상 노인 27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1분간 깊은 호흡을 한 그룹은 8주 후 기억력 검사에서 평균 24% 점수가 올랐어요. 특히 놀라운 건 뇌 MRI를 찍어봤더니 해마 부위의 크기가 실제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잖아요. 제 환자분 중에 최영희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5세셨는데 자꾸 숨이 차고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폐 검사를 해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평소에 호흡을 너무 얕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깊은 호흡법을 알려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변화가 왔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숨이 편해지니까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기억력도 좋아졌다면서 요즘은 손주 학교 시간표까지 다 외운다고 자랑하셨습니다. 호흡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온 거예요. 네 번째 습관은 아침 식사 중에 하는 겁니다. 바로 한 입에 30번 씹기예요. 아침에 드시는 밥이나 빵 중에서 한 입만 정해서 천천히 30번을 세면서 씹는 겁니다. 한 입만 하셔도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거든요. 씹는다는 행동이 단순해 보이지만 뇌에는 엄청난 자극이 됩니다. 씹을 때마다 턱 근육이 움직이고 이 움직임이 뇌로 신호를 보내요. 특히 측두엽과 전두엽이 동시에 활성화되는데 이 부위들이 바로 기억과 판단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일본 기후 대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평소처럼 식사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한 입에 30번 이상 씹게 했어요. 6개월 후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꼭꼭 씹어 먹은 그룹은 기억력 검사 점수가 평균 31%나 향상됐어요. 더 놀라운 건 뇌 혈류를 측정했을 때 전두엽과 해마로 가는 혈류량이 평균 42%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씹는 동작이 뇌에 피를 펌프질해서 보내는 역할을 한 거예요. 또 씹으면 침이 많이 나오는데 이 침 속에 파로틴이라는 성장 호르몬이 들어 있어요. 이게 뇌세포 성장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순자 할머니는 78세셨는데 식사를 너무 빨리 하신다고 했어요. 평생 급하게 사신 분이라 밥도 후다닥 드시고 많은 습관이 있으셨죠. 제가 한 입만 천천히 씹어보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2주일쯤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이상해요. 밥맛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져요. 그리고 식사 후에 머리가 한결 가벼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석 달 후에는 아예 식사 방식이 바뀌셨어요. 한 입만이 아니라 모든 음식을 천천히 씹어 드시게 됐고 가족들이 할머니 요즘 말씀도 또박또박 잘하신다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꼭 30번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20번이든 40번이든 중요한 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씹는 거예요. 그리고 씹을 때 음식의 맛과 질감에 집중하세요. 이게 곧 마음 챙김 명상이 되면서 뇌의 집중력 회로까지 강화되거든요. 다섯 번째 마지막 습관입니다.
이건 아침 식사 후에 하는 건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습관이에요. 바로 오늘 할 일 세 가지를 큰 소리로 말하기입니다. 오늘 할 일을 세 가지만 정하세요. 병원 가기, 시장 보기, 손주한테 전화하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큰 소리로 세 번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1분이면 충분해요. 왜 이게 효과적일까요? 계획을 세우고 말로 표현하는 행위는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전두엽은 계획을 짜고 브로카 영역은 말을 만들고 청각 피질은 자기 목소리를 듣고 해마는 그걸 기억하죠. 이렇게 여러 부위가 연결되면서 뇌 전체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큰 소리로 말하는 게 핵심입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소리 내어 말할 때 뇌 활동이 훨씬 활발해져요. 자기 목소리를 귀로 듣는 순간 청각 피질이 자극받고 이게 다시 기억 회로를 강화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거든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54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매일 아침 할 일을 소리 내어 말한 그룹과 그냥 생각만 한 그룹을 비교했어요. 6개월 후 소리 내어 말한 그룹은 계획 실행률이 78%로 높았고 그냥 생각만 한 그룹은 42%에 그쳤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억력 검사 결과였어요. 소리 내어 말한 그룹은 평균 27% 점수가 향상됐고 특히 계획 능력과 실행 기능을 측정하는 테스트에서는 35%나 좋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치매 예방의 핵심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이 살아있으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제 환자분 중에 박영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80일 세셨는데 요즘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간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해야 하나 막막하고 저녁이 되면 오늘 뭘 했나 싶고 그런 날들의 연속이라고 하셨죠. 가족들도 걱정이 많으셨어요.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뭘 세 가지나 할 게 있냐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신문 읽기, 산책하기, 점심 뭐 먹을지 정하기 이런 것도 다 할 일이라고요. 2주일 후에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가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아침에 오늘 할 일을 말하고 나면 하루가 명확해져요. 그리고 저녁에 되돌아보면 오늘 내가 이걸 했구나 하는 뿌듯함이 생겨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석 달 후에는 가족들이 할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지셨다면서 요즘은 스스로 계획도 짜시고 실천도 잘하신다고 놀라워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손가락 주먹 쥐었다 펴기 10번. 둘째, 세수할 때 찬물로 얼굴에 10초씩 10번. 셋째, 식사 전에 눈 감고 깊은 호흡 5번. 넷째, 아침 식사 중 한 입 30번 씹기. 다섯째, 식사 후 오늘 할 일 3가지 큰 소리로 말하기. 이 5가지를 순서대로 하시면 딱 5분입니다. 핵심은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최소한 3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뇌에 변화가 일어나요. 뇌는 반복을 통해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강화하거든요. 처음엔 어색하고 귀찮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2주일만 참고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5분 루틴을 하시면서 가족들과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손주들이 계시면 같이 손가락 운동도 하고 오늘 할 일도 함께 말해보세요. 가족과의 소통 자체가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활동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83세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들 부부가 모시고 오셨는데 최근 6개월 동안 급격히 나빠지셨다고 했어요. 장을 보러 가셨다가 집을 못 찾아서 경찰 도움을 받은 적도 있고 손주 이름을 헷갈려 하시고 가스불을 켜놓고 나가신 적도 있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였습니다. 가족들은 이제 요양원에 모셔야 하나 고민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대화도 가능하시고 걸어 다니실 수도 있으셨거든요.
이 정도면 충분히 회복 가능한 단계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아침 5분 루틴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 혼자서는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며느리분이 매일 아침 함께 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손가락 운동하실 때 옆에서 숫자를 같이 세어드리고 찬물 세수하실 때 물을 받아 드리고 오늘 할 일을 정할 때도 함께 이야기 나누셨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첫 변화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를 찾으시면서 오늘도 운동해야지 하셨대요. 스스로 찾아서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2달째에는 손주 이름을 헷갈리지 않으시고 가스불도 잊지 않고 끄셨습니다. 3달째에 다시 검사를 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억력 검사 점수가 32%나 올랐어요. 특히 일상 기억력이 크게 향상돼서 약 먹는 시간, 식사 시간, 약속 같은 걸 잘 기억하시게 됐습니다. 6개월째에는 혼자 동네 슈퍼마켓에 다녀오실 수 있을 정도가 되셨어요. 1년 후 다시 오셨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걸어 들어오시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며느리분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할머니가 다시 돌아오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동네 경로당도 다니시고 친구분들과 화투도 치신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80대에도 늦지 않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늦었다고 포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극을 받으면 반응합니다. 다만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이제 실천하실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5가지를 완벽하게 하려면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포기하기 쉬워요. 처음 일주일은 한두 가지만 하셔도 돼요. 익숙해지면 하나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둘째, 시간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5분이 목표지만 7분이 걸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3분만 하고 내일은 안 하는 것보다 매일 7분씩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셋째, 몸 상태를 고려하세요. 심장이 약하시거나 고혈압이 있으시면 찬물 세안은 천천히 시작하세요. 관절이 안 좋으시면 손가락 운동을 천천히 부드럽게 하시고요. 본인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효과를 너무 빨리 기대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일주일 만에 변화를 느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한 달에서 3달 정도 걸려요. 특히 치매, 전조 증상이 심하신 분일수록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는 게 답이에요. 그럼 단계별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일주일에는 아침에 정신이 좀 더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머리가 덜 멍하고 눈을 뜨는 게 조금 수월해지죠. 2주일째부터는 집중력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대화할 때 상대방 말을 더 잘 듣게 되고 TV 내용도 더 잘 들어와요. 한 달째에는 기억력에 변화가 옵니다. 약 먹는 시간을 덜 잊게 되고 오늘 뭐 했는지도 더 잘 기억나요. 2달째부터는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좋아져요. 오늘 할 일을 정하고 실제로 해내는 경우가 많아지죠. 3달째가 되면 가족들이 알아챌 정도로 확실한 변화가 옵니다. 대화할 때 단어가 덜 막히고 이름도 잘 기억하고 일상생활이 훨씬 수월해져요. 6개월 이상 꾸준히 하시면 뇌 검사상으로도 변화가 나타나요. 실제로 뇌 혈류량이 증가하고 뇌 위축이 멈추거나 느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보너스 팁을 하나 드릴게요. 아침 5분 루틴에 익숙해지시면 저녁에도 3분 정도 추가 루틴을 해보세요.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을 거꾸로 떠올려 보는 겁니다. 저녁에 뭐 했지, 점심엔 뭐 먹었지, 아침엔 누구 만났지, 이런 식으로요. 이게 왜 효과적이냐면 역순으로 기억을 되짚는 행위가 뇌에 아주 강한 자극이 되거든요. 평소엔 시간 순서대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려면 뇌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해야 해요. 이게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드는 훈련이 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연구에서 매일 저녁 거꾸로 해상을 한 그룹은 12주 후 기억력 검사에서 평균 29% 점수가 향상됐어요.
특히 에피소드 기억이라고 하는 일상, 사건 기억이 평균 37%나 좋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치매 예방에 가장 중요한 기억이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실천하면서 흔히 하시는 실수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손가락 운동을 100번씩 하신다거나 찬물을 너무 차갑게 쓰신다거나 한 입을 100번 씹으신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많이 한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 꾸준히가 답입니다. 둘째, 가족들에게 강요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효과를 보시니까 배우자나 형제분들한테도 꼭 하라고 강하게 권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억지로 시키면 오히려 반발심만 생겨요. 본인이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자연스럽게 관심 갖게 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하루 이틀 못했다고 포기하시는 겁니다. 어제 바빠서 못했다고 오늘부터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완벽하게 매일 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 빠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못했으면 오늘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넷째, 효과가 없다고 너무 빨리 판단하시는 겁니다. 일주일 해보고 별 변화가 없다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뇌 변화는 최소 한 달은 걸려요. 특히 나이가 많으실수록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최소 석 달은 해보시고 판단하세요. 여기서 아침 5분 루틴과 함께 하시면 더욱 효과적인 생활 습관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뇌는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탈수 상태가 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 정도는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잠자는 동안 몸은 6에서 8시간 동안 물을 못 마셨기 때문에 가벼운 탈수 상태예요. 아침 물 한 잔이 뇌를 깨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물만 충분히 드셔도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둘째, 햇빛을 쬐세요. 비타민 D는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에 최소 15분에서 30분 정도는 바깥에서 햇빛을 쬐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 산책을 추천드려요. 아침 5분 루틴을 마치고 나서 15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걷기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 내고 신선한 공기는 뇌에 산소를 공급해요. 일석삼조인 거죠. 셋째,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셔서 친구들을 만나시는 게 좋아요. 대화는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활동입니다.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고 대답을 생각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뇌의 여러 부위가 동시에 작동하거든요. 제 환자분 중에 안혜숙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9세셨는데 혼자 사시면서 점점 말수가 줄어드셨대요. 하루 종일 TV만 보고 누구와도 대화를 안 하시니까 기억력도 떨어지고 우울감도 심해지셨죠. 제가 경로당에 나가 보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사람들이 귀찮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며칠만 나가 보시라고 해서 억지로 나가셨는데 한 달 후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경로당에서 친구도 사귀고 화투도 치고 노래도 부르면서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억력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지셨습니다. 넷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나이가 들면 익숙한 것만 반복하기 쉬워요. 근데 그러면 뇌가 편해져서 점점 둔해져요. 새로운 걸 배울 때 뇌는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시거나 노래를 배우시거나 그림을 그리시거나 뭐든 좋아요. 특히 손을 많이 쓰는 활동이 좋습니다. 뜨개질이나 종이접기나 서예 같은 거요. 손을 쓰면서 동시에 생각도 해야 하는 활동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거든요. 제 환자분 중에 80세에 스마트폰을 배우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기억력이 정말 좋으셨어요. 다섯째,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은 뇌 건강이 기본입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낮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돼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아요.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시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보지 마시고 조명도 어둡게 하세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치매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하세요. 눈 뜨자마자 손가락 운동 10번, 세수할 때 찬물 자극 10초씩 10번, 식사 전 깊은 호흡 5번, 식사 중 한 입 30번 씹기, 식사 후 오늘 할 일 3가지 큰 소리로 말하기. 이 5가지를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귀찮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2주일만 참고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변화가 느껴지고 석 달이 지나면 가족들도 알아차릴 만큼 달라지실 거예요. 저는 30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하나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뇌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뇌도 포기하지 않아요. 100세가 되어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겨요. 다만 우리가 뇌에게 그럴 기회를 줘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김영숙 할머니, 박민수 할아버지, 이순자 할머니 모두 특별한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어르신들이셨어요.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매일 작은 습관을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그 작은 실천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85세 되시던 해에 처음 오신 분인데 이미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셨어요. 가족들은 이제 늦었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 5분 루틴을 시작하셨고 1년 후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완전히 회복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셨고 손주들 얼굴을 알아보시게 됐어요. 스스로 화장실도 가시고 밥도 드실 수 있게 됐죠. 가족들은 그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랑 대화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면서요. 여러분, 치매 예방이나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에요. 꾸준함입니다. 하루 5분씩 석 달만 해보세요. 그리고 변화를 느껴보세요. 아침에 눈 뜰 때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가족들과 대화할 때 단어가 더 잘 떠오르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손주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되는 기쁨을 느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치매 예방과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요즘 어떤 증상 때문에 걱정되시는지, 오늘 루틴을 시작해 보겠다는 다짐이든 뭐든 좋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기억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치매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서운 병이지만 함께 예방하고 관심 가지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 밤부터, 아니 지금 당장 손가락 운동부터 해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찬물로 세수해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실천을 쌓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78살의 의사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회복력이 뛰어나다는 것을요.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침 5분 여러분의 뇌를 위해 투자해 보세요. 석 달 후 여러분은 분명 달라져 있을 거예요. 건강한 노년, 행복한 삶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